챕터 1 탈영과 첫 번째 범행. 수사일지 1974년 7월 10일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소속 강수진 경감. 오늘 새벽 전례 없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오전 5시경 육군 방위병 박철수 나이 20세가 경계 근무 중 초소에서 에밀 카빈 투정과 실탄 510여 발을 훔쳐 무장탈영했다. 그는 부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네 친구 이명수, 김태환과 합류했다. 3명 모두 한강시 구이동에 거주하는 동갑 내기들로 확인되었다. 오전 7시경 이들은 워커힐 뒤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탈취했다. 차량 주인은 대기업 회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그의 자녀 3남매가 등교를 위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처음에 내려주었고 운전기사 1명만 인질로 사마포항 방향으로 도주했다. 오전 9시 30분경 영동고속도로에서 추격 중이던 김장식 순경의 순찰차와 마주쳤다. 김장식 순경이 검문을 시도하자 박철수 일당이 발포했다. 김장식 순경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이 살인으로 번지자 이들은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인근 고속버스를 탈취했다. 승객 46명 중 남성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여성 14명을 인질로 삼았다. 현재 서울 명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군경 300여 명이 추격에 나선 상황이다. 박철수의 탈영 동기를 조사한 결과 부대 내 심각한 가혹행위와 금품 갈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대장과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착취에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 부서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일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살 방위병이 무기를 훔쳐 탈영하더니 이제 경찰까지 죽였다. 김장식 순경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다. 35살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5살 아들이 있다는데 아침에 아빠 안전하게 일하다 와라고 인사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박철수라는 놈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동료 수사관이 부대에 문의해보니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나왔다. 부대장이 매일 돈을 뜯고 선임병들이 신병들을 구타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1,000원씩 상납하라며 돈을 뜯었다고 한다. 안 주면 밤새 기합을 주고 맞춰댔다더라. 박철수는 특히 집이 가난해서 돈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욱이 무고한 김장식 순경까지 희생시키다니. 그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지금 고속버스에는 14명의 여성들이 인질로 잡혀있다. 얼마나 무서울까? 무장한 3명의 남자들과 함께 갇혀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승객 중에는 임신부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고 한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까? 부모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이들이 명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벌일 작정인가?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다. 박철수 놈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도망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부대 내 부조리를 폭로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이런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찰까지 죽였으니까. 동료들이 모두 비상 대기 중이다. 나도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이 더 큰 참사로 번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절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김장식 순경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무장한 3명을 상대로 어떻게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제발 하늘에서 도와주시기를.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챕터 2 명동 진입가 음악다방. 수사일지 1974년 7월 10일 오후 2시 박철수 일당이 명동에 도착했다. 오후 2시 10분경 탈취한 고속버스가 명동 입구에 정차했다. 박철수 일당은 여성인질 중 3명을 선별하여 데리고 하차했다. 나머지 여성인질 11명은 모두 석방되었다. 석방된 인질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며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경 일당은 명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하늘빌딩으로 이동했다. 건물 경비원의 제지를 무력으로 뚫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목표는 지하에 위치한 음악다방 선율이었다. 다방 진입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손님 31명과 직원 3명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가 인질로 잡혔다. 기존 고속버스 인질 3명과 합쳐 총 37명이 인질이 되었다. 다방 TJ는 최우영, 나이 21세로 확인되었다. 인질범들은 다방 입구를 봉쇄하고 내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외부와의 연락은 다방 내 전화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최우영이 현재 인질범들과 외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다. 오후 3시경 첫 번째 요구사항이 전달되었다. 국방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원한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겠다. 현재 하늘빌딩 주변은 군경 300여 명이 포위하고 있다. 기자들도 100여 명이 몰려들어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명동 일대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협상팀이 긴급 구성되어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일기. 명동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빌딩 지하다방에 37명이 인질로 잡혔다. 급히 서울로 올라와 현장을 직접 봤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기자들까지 우글거린다. 명동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다방 DJ가 최우영이라는 21살 청년인데 얼마나 무서울까? 평범한 월요일 오후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무장한 3명이 들이닥쳤다니. 처음에는 다방에 무슨 사냥총을 들고 오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카펜터스의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던 평화로운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인질 중에는 대학생들도 있고 회사원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계신다. 그냥 오후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울까. 박철수 놈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겠다고 한다. 부대 내 부조리를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그들의 말을 믿어주겠나? 부대에서 정말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절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최우영이라는 DJ가 지금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21살 청년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유일한 소통 창구니까 잘 협력해야 한다. 협상팀에서 국방부 관계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질범들이 무장하고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질들의 피로도가 쌓일 것이다. 좁은 공간에 37명이 갇혀 있으니 공기도 탁해질 것이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걱정된다. 인질범들도 점점 예민해질 것이다. 포위당한 상황에서 출구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김장식 순경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최우영 씨가 무사히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인질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제발 이 악몽 같은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챕터 3 긴장된 대치와 협상. 수사일지. 1974년 7월 10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협상팀과 인질범 간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오후 4시 30분 국방부에서 파견된 협상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최우영을 통해 박철수와의 첫 번째 정식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철수는 자신이 속한 부대의 부대장 이름을 거명하며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을 폭로했다. 박철수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 1,000원씩 상납을 강요당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밤새 기합을 받았다. 부대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으며 선임병들도 신병들을 일상적으로 구타했다. 오후 6시경 인질 중 한 명이 지병으로 인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혈당 조절 실패로 의식을 잃었다. 박철수 일당이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오후 8시 두 번째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부대장과 관련 선임병들을 현장으로 데려와 공개 대질하게 하라. 그들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밤 9시경 협상 과정에서 박철수가 간헐적으로 천장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인질들이 극도의 공포에 떨었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최우영이 박철수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인질범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대 관계자들의 현장 출동 여부를 검토 중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기. 8시간째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철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 같다. 동료 수사관이 부대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봤는데 사실상 박철수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 부대장이 정말로 신병들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한 달에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이다. 20살 청년에게는 엄청난 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행의 수준이었다. 기합이라는 명목하에 거의 고문 수준의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담배불로 지지기까지 했다더라. 박철수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다. 무고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오후에 당뇨병 환자가 쓰러졌을 때는 정말 아찔했다. 다행히 박철수가 의료진 출입을 허용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박철수의 반응을 보니 아직 완전히 인간성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 최우영이라는 DJ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다. 박철수가 흥분할 때마다 차분하게 달래주고 있다고 한다. 철수 씨 진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박철수를 설득하고 있다더라. 21살 청년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인질들 중에는 임신부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부모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박철수가 부대장과 선임병들을 데려오라고 한다. 공개 대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현장에 데려올 수는 없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협상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박철수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인질들은 물론이고 인질범들도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수와 김태환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박철수를 따라온 것뿐인데 이제 살인까지 저질러버렸다.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인질들이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올 것이다.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박철수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무력으로 진압하기에는 인질들이 위험하다. 최우영 씨가 계속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가 유일한 희망이다. 챕터 4밤을 새우는 대치. 수사일지 1974년 7월 10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장시간 대치로 인해 모든 당사자들이 극도로 지친 상태가 되었다. 밤 11시경 인질범들과 인질들 모두 심각한 피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좁은 다방 공간에 37명이 갇혀 있어 공기가 탁해지고 있다. 환기시설 가동을 위해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했다. 새벽 1시경 박철수가 다시 천장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동료 이명수와 김태환도 점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벽 2시경 인질 중 70대 여성이 심장질환으로 기절했다. 최우영이 박철수를 설득하여 응급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신들도 살인자가 됩니다. 라는 말이 효과를 보였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잠깐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졌다. 박철수가 우리가 원하는 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최우영이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새벽 3시경 박철수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군대에서라도 돈을 벌려고 했는데 매일 구타당하고 돈을 뜯겼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새벽 4시경 김태환이 처음으로 항복 의사를 내비쳤다. 형,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도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하지만 박철수가 강하게 거부했다. 새벽 5시경 협상팀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부대장을 직접 데려올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당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겠다. 박철수가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현재까지 인질 중 중상자는 없으나 전반적인 컨디션이 악화되고 있다. 장시간 대치가 지속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기. 밤새 잠 못 이루고 현장을 지켰다. 정말 길고 긴 밤이었다.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는 정말 아찔했다. 70이 넘으신 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겠나? 다행히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으셨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때 최우영이 정말 기지를 발휘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신들도 살인자가 됩니다. 라고 말해서 박철수를 설득했다. 21살 청년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박철수가 새벽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였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군대에서라도 돈을 벌려고 했다는데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아들인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오히려 돈을 뜯어가더라고요. 매일 맞고 돈을 빼앗기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직 20살인데 이런 절망을 느꼈다니. 우리 사회가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무고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 특히 할머니나 임신부 같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김태환이 항복하자고 했을 때는 희망이 보였다. 형,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했다더라. 하지만 박철수가 거부해서 무산되었다. 이명수도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박철수를 따라 나섰지만 이제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다. 살인까지 저질러버렸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협상팀에서 언론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제안했다. 박철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게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박철수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이명수와 김태환이 더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질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밤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 체력적으로도 한계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젊은 여성들과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하루빨리 이 악몽이 끝나기를 바란다. 최우영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 밤새 박철수들과 외부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다. 때로는 박철수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인질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예요. 이런 말로 인질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21살 청년이 어른들보다 더 침착하고 용감하다. 해가 뜨고 있다. 이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오늘이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다.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날지. 모든 게 오늘 판가름 날 것이다. 제발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박철수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